5장의 세 번째 절 상관 분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데이터 중복을 확인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 중에서 함수적 종속성을 이용하는 것을 앞에서 배웠습니다. 함수적 종속성은 테이블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에서 어떤 열과 열 사이에 함수적 종속 관계가 있다. 함수적 대응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의 바탕을 두고 데이터 중복을 확인하고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데이터 값이 주어지면 그 데이터 값에 대응되는 다른 열의 값이 항상 똑같이 함수적으로 하나만 결정된다. 이게 함수적 종속이었죠. 그래서 이 함수적 종속 개념을 가지고 같은 테이블에 있으면 데이터 중복이 생기는 경우 그것을 다른 테이블로 분리함으로써 데이터 중복을 없애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항상 한 열의 값이 정해지면 다른 열의 값이 함수적으로 하나가 딱 항상 대응됩니다. 그런데 이 상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대응 관계가 없어요. 함수적으로 대응하진 않지만 이 열의 값하고 이 열의 값이 서로 관련성이 높다. 한 값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다른 값의 데이터는 그로부터 유추될 확률이 높다.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 그렇다면 굳이 이 데이터를 다 유지할 필요 없이 어느 하나만 유지를 해서 데이터를 줄이는 이런 방법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열이 얼마나 서로 관계가 깊으냐, 서로 그 데이터들 사이에 관련성이 얼마나 깊으냐 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을 상관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어떻게 두 열들 사이에, 두 데이터 사이에 서로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하는 정도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관계가 깊다라고 그러면 굳이 어느 한 데이터가 없어도 전체적인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의 경량을 파악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데이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죠. 자, 상관 분석. 영어로는 correlation. 서로 릴레이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두 데이터 사이에 서로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게 이제 correlation이죠. 두 속성 간의 엄격한 함수적 종속성은 성립하지 않지만 상관 분석을 통해서 한 속성이 다른 속성을 얼마나 강하게 암시하느냐. 즉, 한 속성의 데이터가 주어지면 다른 속성의 값이 확률적으로 유추될 수 있는, 연동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정도. 요걸 측정하는 것이 상관 분석입니다. 두 속성 간에 이 상관도가 높다고 하면 두 속성 중에서 하나를 제거해도 전체적으로 데이터의 성격, 데이터 분석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X라고 하는 데이터와 Y라고 하는 두 데이터 사이에 상관 분석을 한 상관 분석의 코릴레이션, 상관 분석의 이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관계가 표시되는 것을 이제 선형 관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기울기가 양의 방향으로 있으니까 양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음으로 되어 있으면 선형 관계인데 음의 선형 관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데이터 X와 Y 데이터 양쪽의 데이터의 관련성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이제 양의 관계에 있느냐 음의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도 증가하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것을 양의 선형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데이터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데이터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관계를 음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양의 관계든 음의 관계든 어쨌거나 관계가 깊으면 유추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깊으냐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상관 분석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 양쪽의 데이터들을 특징 짓는 선형 직선이 있는데, 요 직선에 요 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붙어 있는 정도는 관련성이 얼마나 강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좀 뚝뚝 떨어져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관련성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상관 분석을 통해서 양의 관계에 있느냐 음의 관계에 있느냐, 그리고 요 직선에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 혹은 뚝뚝 떨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상관 정도가 강하다 안 강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관 정도가 강하지 않으면 두 데이터는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관계가 없다, 어느 하나를 없애면 안 되는 거죠. 자, 이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이 상관 직선을 찾기도 좀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 직선을 상관 직선으로 혹은 이 직선을 상관 직선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선형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상관 개수가 0에 가까울수록 선형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요 상관 개수를 통해서 양이냐 음이냐 그리고 그 숫자가 얼마나 강하냐 크냐에 따라서 어떤 관계에 있으며 관련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 이것이 상관 분석 방법입니다. 두 데이터 사이에, 두 속성 사이에, 서로 다른 두 데이터 사이에 이 상관도 얼마나 관련성이 높으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은 데이터의 타입에 따라서 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숫자 형태, 수치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 숫자 값들의 어떤 크기,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범주형 데이터면 남자, 여자,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숫자가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데이터가 숫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면 범주형 형태로 이루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상관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상관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범주형인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각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공식이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산하는 공식을 알고 있거나 뭐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이 개념이라는 것이 두 데이터 사이에 같이 연동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 라고 하는 것을 측정한다. 이게 숫자로 되어 있으면 숫자로 되어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범주형으로 되어 있으면 이 범주형에 대한 데이터에 맞춰서 계산해서 서로 간에 연동되는 정도를 계산하는 것, 이게 상관분석이다 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뒤에 이 수치형에 대해서, 범주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상관도를 계산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이게 확률 통계, 수학적인 그 개념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계산할 줄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개념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상관도를 분석해서 데이터 중복을 제거하는가라고 하는 그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상관계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관계수는 서로 관련되는 이 상관되는 정도를 어떤 숫자로 개수로 표시하는데, 요거는 수치 형태의 데이터, 두 데이터가 숫자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여기 어떤 값이 있고 여기 어떤 값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 데이터의 숫자들, 요 데이터의 숫자들, 요 숫자들이 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값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하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그 계산식, 그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상관계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치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걸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RAB라고 하는 것은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 두 데이터 사이에 서로 관련되는 정도라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 이제 RAB 이렇게 표시했고요. 이 데이터는 A라는 데이터들 각각, 여기 들어있는 데이터들 각각이 자신의 평균을 A의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평균 값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적게 떨어져 있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이 10이라고 치면 요 10 근처에 9, 10, 11, 9 이런 식으로 평균 근처에 이렇게 모여 있는 데이터냐, B의 값의 평균은 예를 들어서 뭐 50이다 하게 되면, 만약에 두 데이터 사이에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 데이터도 평균의 근처에 요 근처에 이렇게 움직이지. 100 마이너스 20 30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움직이면 이 두 데이터의 성격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데이터도 평균에서 많이 움직이면, 들쑥날쑥 많이 움직이면, 이 데이터도 평균에서 많이 움직이면 둘은 유사하겠구나 할 수 있는데, 평균에서 움직이는 정도가 차이가 적으면 서로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평균에서 움직이는 정도입니다. 이게 평균이잖아요. 각 데이터를 평균을 빼주고 그걸 이제 곱한 거죠. 이 곱한 것들을 이제 다 더한 값을 요거는 이제 분산이라고 부르죠. 표준 편차. 양쪽 데이터의 표준 편차의 곱에다가 데이터의 개수를 곱한 요 값이 상관계수입니다. 요 식을 이제 변환하면 이제 이런 식이 되는데, 요게 계산하기가 조금 더 간단해서 식을 이렇게 변환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데이터 각각의 값들과 데이터 각각의 값들과 평균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그것이 표준 편차와의 비율,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가 움직이는 변화의 정도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이제 구한 겁니다. 요 식은 항상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1보다도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도 작지는 않고 항상 0. 얼마, 마이너스 0.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값이 양수면 양의 상관관계, 아까 앞에 그림에 보셨던 요게 바로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음의 상관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양수면 양의 상관관계, 음수면 음의 상관관계 라고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B 값이 커지면, B 값이 점점 커지면 A 값도 커진다. 정비례 관계, 뭐 이런 셈이 되겠죠. 음의 관계는 B 값이 증감에 따라서 A 값이 감소하는 거예요.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상관관계가 높고 이것도 상관관계가 높은 겁니다. 양의 방향으로 상관이 있든지 음의 방향으로 있든지 둘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의 정도는 얼마나 양쪽 데이터가 긴밀하게 양으로 움직이느냐, 긴밀하게 음으로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정도는 이 상관계수 값의 크기에 달렸습니다. 만약에 두 데이터는 서로 독립적이다, 서로 관계가 없다 라고 하게 되면 0에 가까운 작은 숫자, 극단적으로는 0이 되면 아무 관계가 없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상관관계가 낮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서 상관관계가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어느 하나는 없애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기준은 그것은 이 분석을 설계하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이 상관계수 값이 0.9 또는 마이너스 0.9 이 절대값으로 따지면 편하겠네요. 이 절대값이 0.9보다도 더 크거나 같다. 이럴 경우에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를 취한다. 하나는 버린다. 이렇게 하든지 혹은 우리는 0.7을 기준으로 하겠다. 그거는 이제 그 도메인의 특성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사용하는 응용 분야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면 됩니다. 어쨌거나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높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상관관계 R은 절대값이 클수록 더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양으로 값이 크든지 음수로 절대값을 붙이면 마이너스 값이 더 크다는 얘기는 이제 절대값을 붙이면 더 큰 값이 되겠죠. 절대값이 더 클수록 강한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런 상관성이 클수록 둘은 같이 움직인다. 두 데이터의 관련성이 높다. 두 데이터는 같이 움직인다. 두 데이터의 특성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 상관성이 높을수록 데이터 중복이 많다. 데이터 중복의 확률이 많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배제해도 데이터 분석에 분석 결과에 영향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상관성이 커야 되느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도메인 특성상 응용 분야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상관성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인과관계가 직접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관계가 크다 하더라도 두 데이터가 비슷한 성격, 같은 움직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뜻이지 뭐 하나가 정해지면 다른 하나가 따라서 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병원 개수를 측정한 데이터가 있고 어떤 지역에 자동차 숫자를 측정한 게 있다고 칩시다. 병원 수가 많은 곳이 자동차 숫자가 많을 확률이 많고 병원 숫자가 작을수록 자동차 숫자가 적을 확률이 많다.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다.
이 상관관계가 왜 높았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인구가 많으면 그 지역에 인구가 많으면 병원 수도 많고 자동차 수도 많겠죠. 그 지역에 인구가 작으면 병원 수도 작고 자동차 수도 작겠죠. 예, 그래서 이 병원 수하고 자동차 숫자가 상관관계가 높다 하더라도 예, 인구에 의해서 인구가 많은 병원 수가 많고 인구에 의해서 자동차 수가 많고 하는 것이지 이 둘 간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두 데이터가 비슷한 어떤 그 값의 그 패턴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 이거 어느 하나는 없애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를 판단해서 없애도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죠.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어느 하나를 없애도 되느냐 안 되느냐, 다시 말하면 데이터가 중복되었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해당 분야에 그 분야의 그 지식을 충분히 활용해서 상관관계가 높다 하더라도 이건 둘 다 따로 둬야 된다, 혹은 요것은 어느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둘의 데이터의 특성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의미적으로 해당 분야의 어떤 도메인의 지식에 비춰봤을 때 어느 하나는 없애도 된다, 혹은 상관관계가 높긴 하지만 얘는 사실상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내니까, 서로 다른 인간관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건 따로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을 참고하는데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것이 상관관계가 되겠죠. 자, 여기에는 지금 이제 이 상관계수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앞에 상관계수가 어떻게 계산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식이 있었는데, 여기 좀 이제 이 식의 의미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예제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일일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는 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데이터는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데이터 부분입니다. 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냐 하면 시간대별로 각 회사의 주가를 측정한 겁니다. 요거는 A사의 주가, 뭐 예를 들어서 6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5만원이었고 4만원이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별로 측정한 A사의 주가가 있습니다. 주식 그 가격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B라고 하는 회사의 주식 가격이에요. 어떤 회사의 주식은 양쪽 회사의 주식이 서로 연동되어서 하나가 오르면 따라 오르고 이렇게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있는 반면에 어느 하나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죠. 자, 어쨌거나 요 A사의 주가고 B사의 주가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우선 보시기에 양쪽의 관련성이 높아 보입니까? 낮아 보입니까? 6, 5, 4, 3, 2, 1 약간 일률적으로 떨어지네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네요. 20, 10, 14, 5, 5 얘보다는 아주 리니어하진 않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일률적으로 쭉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양쪽의 데이터는 상관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자, 요 데이터를 이제 여기 이제 공식에 적용을 해보면 양쪽 데이터의 평균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양쪽 데이터의 합과 평균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이제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요 오른쪽
요 식을 이용했습니다. 두 데이터의 곱을 쭉 합쳤습니다. 요 양쪽의 데이터의 곱을 쭉 합쳤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양쪽 평균을 곱해서 여기 n은 데이터 개수입니다. 양쪽의 평균 여기 있죠. 이 두 평균을 곱해서 이게 평균의 곱입니다. 현재 데이터 개수가 5개네요. 5를 곱하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 둘을 뺀 거죠. 다시 말하면 얘하고를 뺀 것, 이렇게 둘을 뺀 거죠. 그게 요 분자죠. 그래서 그 뺀 게 35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분모는 뭐냐 하면 둘의 표준 편차를 곱한 다음에 개수를 곱했네요. 표준 편차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이게 나오네요. 이 데이터의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확률 통계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얼마나 평균에서 많이 변화하는가 하는 변화 정도가 되는데 1.44 평균에서 별로 안 움직였어요. 요거는 이제 평균에서 5.7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래서 두 표준 편차를 곱해서 데이터 개수가 5니까 5를 곱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나눠 봤더니만 0.86 이렇게 나왔습니다. 항상 모든 데이터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0.86 나왔으니까 1에 가까운 숫자죠. 상당히 1에 가까운 숫자.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이 두 주가는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인다.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숫자 형태로 되어 있는 두 데이터들, 두 열들 사이에 관련성의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상관계수였고, 그 다음에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범주형 데이터, 숫자가 아닌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이번 동영상을 일단 마치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